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억 달러의 자본이 그 기계의 데이터를 무한정 쏟아 부으면 결국 완벽한 지능에 도달할 거라는 단 하나의 수학적 가정에 베팅되고 있죠. 엄청난 도박이죠, 사실. 네, 거대한 도박입니다. 오픈 AI는 여전히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그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를 쏟아붓는 스케일링이라는 그 고속도로의 끝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면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21일 오늘 우리는 현재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근본적인 철학적 격돌의 현장을 심층 분석해 보려 합니다. 바로 클로우드, 제미나이, 그리고 GPT의 3자 구도입니다. 네, 이 논의의 핵심 질문은 이거죠. 현재 이 삼자 구도가 그저 엎치락 뒤치락하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인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그 기술적 아키텍처들의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인가? 저는 단연코 후자라고 봅니다. 오늘 제 입장을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제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 네, 들어보죠. 저는 이 삼자 구도가 본질적으로 GPT가 확립한 범용적 확장성,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표준에 클로우드와 제미나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틈새를 파고드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방금 말씀하신 그 압도적 기술 표준이라는 전제부터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지금 GPT는 그냥 무작정 더 거대한 뇌를 만들려 하고 있고 클로드는 더 나은 양심과 논리 회로를 만들려 하며 제미나이는 진짜 눈과 귀를 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뇌, 양심, 그리고 눈과 귀라. 네. 클로드의 헌법적 AI 기반 추론 구조나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멀티 모달 아키텍처는 이미 GPT의 거대한 뇌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단언컨대 범용성이라는 이름 아래 비효율을 방치했던 GPT의 독주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표현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시적이네요. 하지만 기술적 현실은 그렇게 시적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GPT의 아키텍처가 가진 원초적인 컴퓨팅 파워, 그리고 스케일링 법칙의 우위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워가 강력하다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말은 인공지능의 지능은 근본적으로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와 투입된 데이터의 양, 그리고 연산 능력의 결합에서 창발한다는 겁니다. 클로드와 제미나이의 성과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F1 레이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F1 레이싱이요? 네. GPT가 대규모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대한 공기 저항을 맨 앞에서 다 뚫고 달려가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슬립스트림이 있습니다.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지금 그냥 그 진공 상태의 쾌적한 차선 위에서 편하게 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놓고 자신들의 엔진이 선두 차량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데이터의 양이 질적 도약을 만든다는 건 이미 다 증명된 과학이잖아요. 슬립스트림이요. 저는 그 F1 비유에 철저히 반대합니다.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GPT 뒤에서 편하게 공기저항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트랙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트랙을 바꿨다고요? 그냥 엔진 튜닝을 조금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GPT가 뚫고 나간 길은 그냥 결함투성이인 비포장 도로였어요. 클로드의 환각 억제 아키텍처를 단순히 GPT 모델링을 조금 다듬은 정도로 보시는데 엔진 내부를 뜯어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기계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다릅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GPT는 기본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맹목적인 기계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이 대답이 더 좋네 라고 사후에 채점해주는 그 RLHF,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을 덧발라 놓은 구조잖아요. 반면에 클로드는 어떻습니까? 클로드는 RLAIF, 즉 AI 피드백을 거칩니다. 네, RLAIF, 헌법적 원칙을 모델에 주입해서 AI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니까요. 생성 과정의 뼈대 자체가 다른 겁니다. 클로드는 데이터를 뱉어내기 전에 모델 내부에 부여된 논리적 규칙에 따라 스스로의 가중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모델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검증하는 질적 통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거예요.
질적 통제라는 게 결국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서 스케일링을 키워봤자 근본적으로 확률적 추측에 의존하는 GPT 엔진으로는 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정밀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방향이 틀린 차는 아무리 빨라도 목적지에 못 가거든요.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은 너무 극단적이네요. AI 작동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수많은 개념들을 3차원 지도처럼 배치해 놓은 거대한 수학적 우주죠. 네, 잠재 공간. GPT가 압도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구축한 이 잠재 공간의 해상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클로우드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더 정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창발성의 억제죠. 창발성의 억제라니요. 환각을 줄여서 정확도를 높인 걸 그렇게 포장하시다니 솔직히 좀 놀랍군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지나치게 많은 가드레일, 그 논리적 제약들은 모델이 완전히 낯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GPT의 그 확률론적 자유도는 버그가 아니라 피처입니다. 자유도가 아니라 리스크죠. 아니요, 이 자유도에 압도적인 연산력이 더해졌을 때 개발자조차 의도하지 않았던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질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모델의 상상력을 묶어버린 클로우드가 과연 궁극적인 범용 인공지능 AGI의 뼈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회의적입니다. 상상력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치명적인 환각과 오류를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100%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이나 실시간 의료진단, 법률 검토 같은 2020년의 하이엔드 산업에서 GPT의 그 자유도는 그냥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일 뿐이거든요. 시한폭탄이라? 하지만 좋습니다. 방금 모델의 유연성과 추론 능력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논리를 제미나이로 가져가 볼까요? 아까 클로우드가 규칙으로 환각을 잡는다고 하셨을 때 사실 환각의 가장 큰 원인은 논리 부족보다도 AI가 물리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점에 있거든요. 물리적 세계의 이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미나이의 네이티브 멀티모달 설계가 GPT를 완벽하게 붕괴시킵니다. 붕괴라. 오늘 참 과격한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제미나이의 멀티모달 기술이 훌륭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단순히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 구조적 우위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방금 GPT의 아키텍처를 옹호하셨죠? 제미나이와 GPT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자고요. 제미나이는 얼리 퓨전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설계의 첫 번째 줄부터 시각 픽셀, 오디오 파형, 텍스트 벡터를 하나의 신경망에서 동시에 얽혀서 처리하죠. 네, 이중언어 구사자 같은 거 말이죠.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 맞습니다. 반면 GPT는 어떻습니까? 텍스트를 처리하는 중앙 코어가 있고 거기에 시각이나 음성 모듈을 억지로 이어붙인 레이트 퓨전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이어붙인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검증된 모듈식 접근법이에요. 아니 그 모듈식 접근법이 바로 치명적인 병목을 맞는다니까요. GPT의 방식은 마치 프랑스어 영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을 번역해서 읽는 것과 같아요. 시각이나 음성 데이터가 텍스트라는 좁은 병목을 통과하기 위해 강제로 번역되면서 심각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보가 정제되는 과정이죠. 손실이 아니라. 시각적인 뉘앙스, 음성의 미세한 떨림, 공간의 동역학이 텍스트로 인코딩되는 순간 절반 이상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반면 제미나이는 그 번역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고 물리적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죠. 이게 바로 GPT의 텍스트 중심 사고방식을 구조적으로 초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중언어 구사자와 자막의 비유는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오히려 GPT의 구조적 우위를 설명해준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GPT의 우위를 설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미나이의 얼리 퓨전 방식이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실시간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로봇팔을 제어하는 그런 국소적인 엣지 케이스에서는 지연성을 줄여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왜 수만 년 동안 언어라는 것을 발전시켜 왔을까요? 텍스트는 인류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고도로 압축해낸 가장 완벽한 추상화 도구입니다. 텍스트가 훌륭한 도구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텍스트만을 거쳐야 하는 그 좁은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텍스트로 압축된다고 해서 정보가 손실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로 정제되는 과정이죠. GPT의 레이트 퓨전 방식은 단순히 이미지를 텍스트로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각적 데이터를 인류의 모든 지식이 축적된 거대한 의미적 이해의 공간으로 투영시키는 겁니다. 투영이라 제미나이가 픽셀 값을 빠르게 처리할지는 몰라도 그 이미지가 내포한 역사적, 철학적,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깊이는 GPT의 범용 텍스트 코어를 절대 당해낼 수 없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본 것을 뇌에서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능입니다. 지능의 본질은 그냥 감각기관을 합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추상어와 논리적 연결에 있다고요. 아니 시각적 데이터를 텍스트의 의미 공간으로 억지로 우겨 넣은 걸 정제라고 부르시다니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GPT의 치명적인 공간지능 환각 사례들을 아예 무시하시는 발언이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건 속담이고 기술이 아니죠. 물리학적 세계의 인과관계는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는 순간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GPT가 물리적 상호작용을 예측하지 못하고 맨날 엉뚱한 답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 텍스트 중심의 추상화 때문이잖아요. 진짜 지능은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도 세상의 물리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 직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21일 오늘 시점에서 결국 헤게모니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 조금 더 넓게 논해봅시다. 저는 구조적 단순함과 막대한 컴퓨팅 자원의 결합이라는 GPT의 철학이 결국 이 모든 지엽적 기술들을 다 흡수해버릴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리처드 서튼이 발표했던 그 유명한 쓰라린 교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또 그 쓰라린 교훈을 무기로 꺼내시는군요. 하지만 현실을 좀 잠시만요. 제 말을 맺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인간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설계한 복잡한 아키텍처나 특정 기능들은 결국 압도적인 연산량을 바탕으로 한 단순하고 범용적인 학습 방법을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클로드의 정밀한 헌법적 구조나 제미나이의 얽힌 신경망, 지금 당장은 더 우수해 보일 수 있겠죠? 네, 지금 더 우수하죠. 하지만 하드웨어 발전과 함께 스케일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순간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GPT라는 단순하고 거대한 모델에 전부 빨려들어가 무의미해질 겁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하드코딩은 결국 보편적 지능 앞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서튼의 쓰라린 교훈을 인용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2026년의 물리적 현실은 그 교훈의 기본 전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전제 자체가 붕괴했다고요? 네, 연산량이 무한정 그리고 값싸게 늘어날 수 있다는 환상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전력망 부족 사태, 실리콘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컴퓨팅 비용을 보십시오. 이제 무식하게 파라미터 크기만 키우는 시대는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끝났다고요. 컴퓨팅 비용이나 물리적 한계는 항상 새로운 AI 전용 칩과 분산 처리 기술로 돌파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인 인프라 병목을 가지고 아키텍처의 미래 전체를 단정짓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 아닙니까? 일시적 병목이 아닙니다. 효율성 자체가 지능의 척도가 된 시대가 온 거예요.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최적화하는 건 단기적인 꼼수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클로드가 보여주는 그 파라미터 대비 압도적인 추론 효율성, 그리고 불필요한 연산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제미나이의 아키텍처는 거대 범용 모델이 가진 치명적인 에너지 낭비를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 거대 독점 모델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GPT의 시대는 기술적으로 완벽해 종말을 고했어요. 종말이라 너무 성급한 판단이시네요. 이제는 클로드와 제미나이처럼 각자의 구조적 의의를 가진 모델들이 시장과 기술 표준을 분할해서 주도할 겁니다. 단일 모델의 비효율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유연성을 잃은 모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재앙을 전혀 간과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벗어나서 실생활의 무수한 변수들과 마주했을 때 그 당장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키텍처 뼈대를 고정해버린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뼈대를 고정시킨 게 아니라 최적화시킨 거라니까요. 오직 거대한 파라미터와 범용적인 잠재 공간을 가진 GPT만이 이 모든 지능적 태스크를 조율할 수 있는 무결점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연함이야말로 AGI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호한 유연성이라는 말로 텅 빈 구조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AI가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교차로를 제어하고 수술실에서 로봇팔을 보조하는 2026년의 최전선에서 인류가 요구하는 건 어쩌면 맞출 수도 있는 유연성이 아니라 절대 틀리지 않는 보장된 정밀성입니다. 정밀성은 GPT도 지속적으로 제미나이의 실시간 시각 반응성, 그리고 클로드의 절대적인 논리적 정합성 없이 GPT의 그 텍스트 생성기에 인류의 인프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 맡깁니다. 이 세 모델은 이미 각자 돌아올 수 없는 고유한 진화의 길을 걷고 있고 범용성이라는 환상 아래 하나로 흡수될 수 없는 독립성을 이미 완성했다고요. 좋습니다. 정말 치열한 논의를 거쳤는데 기술적 강점과 지능의 본질을 정의하는 근본적인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압도적인 기반 구조와 스케일링을 통한 창발적 지능, 그러니까 데이터와 연산력이 만들어내는 그 원초적 체급이 결국 모든 지엽적인 디테일을 압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파도를 하나하나 조각하려는 헛된 시도보다는 바다 자체의 수위를 통째로 높여버리는 GPT의 철학이 궁극적인 AGI의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저는 목적 지향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된 아키텍처의 통합성이 그저 몸집만 불린 거인의 둔한 맹점을 이미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바다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조타 장치와 동력이 완벽하게 설계된 배가 필요하죠.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배를 완성해냈고요. 이게 바로 AI 기술의 진정한 최전선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타협점도 찾지 못했음을 명확히 인정해야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 기준 클로드, 제미나이, GPT의 이 3자 구도는 단순한 파이 싸움이 아니라 지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기술적 격돌입니다. 맞습니다.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정한 우위가 스케일링의 범용성에 있는지 아니면 아키텍처의 구조적 최적화에 있는지 양측의 논리는 오늘 명확히 드러났죠. 결국 그 판단의 몫을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데이터와 증거를 지켜보는 청취자 여러분께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뇌가 세상을 지배할지, 더 나은 양심과 진짜 눈을 가진 새로운 종들이 스카이라인을 점령할지, 이 치열한 진화의 과정을 스스로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지적 논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가장 논쟁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